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분들이십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통금 시간이 9시니까 말 다 했던 거죠. 공부를 하던 놀고 있던 무조건 9시를 지켜야 했고, 만약 단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주말에 외출 금지를 당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보다 4살 많은 오빠는 많이 자유로운 편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는 도서관에 다닌다며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일을 다니고 있는 지금도 물론 새벽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여자친구가 생기기라도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귀가 시간이 늦었거든요. 그랬으니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저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통금 시간이 9시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저같이 사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전 학교에서도 별종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은 절친 은경이가 제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으니까 더 그런 거야.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한다니까. 난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런 것도 말이야. 자유로운 영혼이나 가능한 거지. 나처럼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찬밥이나 얻어먹고 있지. 우리 아빠한테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아빠는 완전 뒷목 잡으신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라고 찬밥을 먹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이야. 그러게 나도 참 한심하긴 해. 근데 우리 엄마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잖아. 근데 니네 집 놀러 갔다가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 아니겠냐. 니네 아빠는 딸들한테 무조건 좋은 것만 주더라고. 어찌나 부럽던지 말이야. 제가 잔뜩 풀이 죽어 있자 은경이가 저를 달랬습니다. 암튼 우리 집 분위기는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 인생에도 광명이 찾아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날 아빠가 오빠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너 말이야, 그 땡땡 기업 최 사장 딸이랑 선볼 생각해. 네? 최 사장님이요?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최 사장님이요? 그래, 그 최 사장 말이야. 최 사장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널 본 모양인데 네가 사익감으로 마음에 든다지 뭐냐. 우리가 최 사장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최 사장이 여기저기 거래처 소개해준 것만 해도 몇 개인 줄 모른다. 너랑 최 사장 딸이랑 결혼만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공장 앞날은 볼 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니까 넌 무조건 이 예비 말을 따라야 한다. 알겠냐? 아빠가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표정으로 오빠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오빠는 아빠의 말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빠의 표정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오빠가 침까지 꼴깍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학도 공대를 가라고 해서 공대를 갔고, 대학 졸업 후에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도 전 당연히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걸 인정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네, 맞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오빠가 어찌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던지 엄마와 저도 잔뜩 긴장한 채 오빠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오빠가 용기를 낸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결혼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하는 결혼은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세요. 뭐가 어째고 어째? 사랑하는 사람? 이놈아, 사랑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리고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대학 졸업 후에 그 무슨 중소기업 취업했다가 월급도 몇 푼 받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징징거려서 내가 우리 공장으로 부른 거 아니야. 근데 넌 마치 내가 널 강제로 데리고 온 것처럼 말하는구나. 다 필요 없고
넌 무조건 최 사장 딸이랑 맞선 봐. 최 사장이랑 내가 이미 날짜도 다 맞춰놨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니까 잘 차려입고 나가. 네 어깨에 우리 공장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 말만을 하고는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말에 오빠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아빠의 고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오빠였기에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공장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며 가며 보다가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우리 오빠의 모습이 좋아 보였던지 한동안 오빠를 지켜보셨다고 하네요. 맞선 이야기도 최 사장님이 먼저 꺼냈다고 했으니까요. 나중에 듣기로는 최 사장님네가 부자인 걸 알고 여기저기서 땡파리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인성 바른 사람을 찾다 보니 우리 오빠가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오빠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겠죠. 최 사장님의 말을 듣고는 기쁜 마음에 오빠에게 묻지도 않고 아빠가 바로 승낙을 했고 말이죠. 결국 오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부터 오빠가 제게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진짜 좋겠다. 요즘 난 네가 너무너무 부럽다. 내가 뭐가 부러워. 난 오빠가 부럽구만. 아주 배가 부르다 못해 호강에 겨웠구만. 그동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난 아직도 통금 시간이 있는데 내가 부럽다고? 그까짓 통금 시간이 훨씬 낫지. 이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난 이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까지 해야 할 판국인데 내 인생 완전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 네가 그 최 사장님을 못 봐서 잘 모르나 본데 최 사장님 얼굴이 우락부락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거기다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야. 그 뭐냐 영화배우 마동석은 최 사장님에 비하면 원빈급이야. 아버지 얼굴이 그러니 딸 얼굴은 보나마나인 거 아니겠냐? 무섭게 생겼어? 난 마동석 완전 귀엽던데? 나 완전 마동석 팬이야. 마동석 정도면 완전 대환영이지. 그리고 돈도 많은 집안이라며 그거면 된 거 아닌가? 마동석이 매력적이긴 하지. 근데 여자 마동석이면 어떨 것 같아? 너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만약 너한테 얼굴 진짜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라고 하면 넌 어떨 것 같아? 아, 하긴 여자 마동석이면 그건 좀 그렇긴 하네. 그 생각은 미처 못했어. 고봐라. 난 이번 생은 틀린 것 같다. 내가 무슨 미스코리아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완전 망했어. 그래도 어쩌겠냐.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래서 장남의 직함이 참 무겁고 어려운 거야. 그니까 넌 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라 그 말이야. 그 뒤 오빠는 종일 한숨만 쉰 채 하루하루 여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오빠보다는 최 사장님 딸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 같은 가부장적인 곳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오빠가 선을 보러 나갔는데요. 오빠가 집을 나서기 전 아빠가 오빠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가서 무조건 잘해야 한다. 최 사장은 네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가서 실수만 안 하면 될 거야. 이 아버지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겠어요.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오빠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맞선 장소로 나간 지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빠가 초조한 모습으로 시계만 보다가는 제게 물었어요. 네 오빠 나간 지 얼마나 됐지? 한 4시간 넘은 것 같은데? 그럼 꽤 시간이 지난 거지. 마음에 드니까 4시간씩이나 있는 거 아니겠냐? 글쎄, 아무래도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넌 말을 해도 꼭 재수없게 하고 있어. 마음에 안 들긴 왜 안 들어? 아니, 오빠 말로는 최 사장님 얼굴이 진짜 우락부락하다고 하던데 그 딸도 비슷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여자가 우락부락하면 좀 그렇긴 하지. 그렇긴 뭐가 그래.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얼굴 예뻐봐야
헛짓거리나 하고 다닐 텐데 좋을 게 뭐가 있어.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하는 거야. 제 사장이 얼마나 인품 좋고 바른 사람인데 그 딸은 그냥 볼 것도 없어. 아빠가 저를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니 아빠의 머릿속에는 둘이 이미 결혼까지 시킨 듯 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오빠가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잠시 후 집 안으로 들어서던 오빠가 상기된 표정으로 입이 귀에 걸린 채 말했거든요. 아버지, 최 사장님한테 전화 좀 해줘봐요. 무슨 전화? 무슨 전화겠어요. 오늘 소개팅 어땠나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넌 어땠는데? 넌 마음에 들었냐? 당연하죠. 난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한눈에 반했다니까요. 뭐야, 그 정도였어? 이건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거기다 엄청 착하기까지 하고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다행히 최 사장님을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님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뭐야, 나갈 때는 죽상을 하고 나가더니만 태세전환 빠르네. 동생아, 드디어 나한테도 광명이 찾아온 것 같다. 진짜 최고의 여자를 만났어. 오빠가 넋이 나간 채 말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의 말에 아빠가 최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봤는데 여자 쪽도 나쁘지 않았던 모양으로 둘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오빠란 사람은 차려주는 밥만 따박따박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오빠가 갑자기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는 제가 항상 설거지 당번이었기에 눈치가 보여 오빠를 살짝 밀쳤어요. 오빠, 왜 이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아니야. 지금껏 너만 설거지 했는데 나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동안 그런 생각 못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해. 라는 말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오빠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제 등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네. 왜 네 오빠한테 설거지를 시켜? 엄마,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냥 놔둬. 네가 설거지를 왜 해? 그동안 동생이 혼자 다 했는데 앞으로는 설거지랑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오빠가 워낙 완강하게 말을 하자 엄마도 더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뒤부터 오빠는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 여친이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오기 전날 오빠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니 들어와서는 제게 조용히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 도움?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어? 너도 잘 알다시피 내일 내 여친이 인사 오는데 네가 바람을 좀 잡아줘야 하지 않겠냐? 바람을 잡아주다니 무슨 바람을 잡아줘? 내가 내 입으로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동안 내가 설거지부터 집안일을 엄청 열심히 한 거 그거 말이야. 아, 이제 보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였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데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냐? 암튼 이건 용돈이니까 넣어둬. 라며 오빠가 꽤 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오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한 번 바쳐서라도 오빠가 무사히 결혼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게. 동생아, 역시 너밖에 없구나. 정말 고맙다. 오빠가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 오빠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오빠 여친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 쾌활 상큼한 미소로 부모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 모습만으로도
아빠가 오빠 여친에게 홀린 듯해 보였어요. 오빠 여친에게서는 이상한 기운 같은 것이 새어나왔는데요. 같이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오빠 여친은 얼굴이 그냥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는 그런 여친에게 푹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암튼 오빠 여친은 시종일관 하하호호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엄마가 평소처럼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찬밥을 건넸고 저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찬밥을 받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오빠 여친이 오빠에게 눈짓으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만 오빠가 자신의 밥그릇과 제 밥그릇을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그건 내 밥인데? 아니야, 그냥 내가 찬밥 먹을게. 여자들은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아니야, 괜찮다니까? 나도 괜찮아. 그리고 나 찬밥 좋아해. 오빠가 찬밥을 먹으려고 하자 엄마가 급히 일어나서는 오빠에게 따뜻한 밥을 다시 건넸습니다. 엄마, 따뜻한 밥이 있는데 왜 굳이 찬밥을 주고 그래? 아니, 누군가는 찬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매번 소영이한테 주냔 말이야. 앞으로는 그냥 나한테 줘. 오빠가 여친 눈치를 보며 말했는데요. 오빠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자 부모님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 뒤부터 저는 찬밥을 먹지 않아도 됐답니다. 거기다 식사를 하고 엄마가 과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는 오빠 여친에게 과일 접시를 밀었는데요. 오빠 여친이 다시 눈짓으로 오빠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고 오빠가 재빠르게 접시에 있던 과일을 들더니 깎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어요. 그걸 네가 왜 깎아? 어머님, 제가 보니까 성준 씨가 과일도 아주 잘 깎더라고요. 손재주가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준 씨한테 들어보니 아버님 손재주가 그렇게나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칭찬이 자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성준 씨가 아버님 손재주를 그대로 빼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과일 깎았는데 어찌나 예술적으로 깎던지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은 다들 손재주가 없거든요. 아니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맹탕 수준입니다. 이래서 유전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성준 씨가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님 닮아서 손재주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찌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오빠 여친의 말에 아빠가 헛기침을 하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손재주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긴 했지. 그러니 지금도 기계 관련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럼요. 아버님 손재주가 진짜 대단하신 거라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전구도 잘 못 갈아 끼워서 엄마가 갈아 끼우시거든요. 근데 성준 씨한테 들어보니 아버님은 그냥 뚝딱하면 다 끝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전구쯤이야? 얼마든지 갈 수 있지. 라며 아빠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오빠 여친에게 완전히 홀린 채 둘이 반드시 결혼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빠 여친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자상한 남자가 좋다고 했다네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뒤에도 오빠는 엄마에게 세탁기 돌리는 방법과 밥 짓는 방법 등 여러 가지들을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아빠는 그런 오빠를 못마땅한 듯 바라봤지만 크게 나무라지는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빠도 둘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빠의 살림 실력은 나날이 발전해 갔는데요. 마치 결혼 전 신부 수업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오빠 여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여친의 말 한마디에 오빠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빠는 입이 귀에 걸리다 못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오빠가 결혼을 했고 그 뒤부터 엄마와 제게도 또 다른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오빠와 새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는데요. 새언니가 들어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 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정말 자상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너무 소리를 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고상하신 아버님께서 이러시는 거 진짜 안 어울리세요. 너무너무 놀라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손도 막 떨려요. 이것 좀 보세요. 새언니가 손까지 덜덜 떨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오빠가 호들갑스런 목소리로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괜찮은 거야? 어떡해, 큰일 났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야, 아무래도 나 잠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아. 새언니가 소파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에 아빠가 많이 놀란 듯 해 보였는데요. 그 뒤 놀랄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새언니의 모습에 엄마도 새언니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고맙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예,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요즘은 네 시아버지가 아주 조용해졌지 뭐냐.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집에 자주 오면 안 되겠냐? 자주요? 네가 오면 네 시아버지가 완전 순한 양이 되잖니. 내가 그동안 네 시아버지 눈치 보고 산 세월이 얼만지 모르겠구나. 정말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여기로 들어와서 살까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자주 와서 눈치 좀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 말인 거지.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듯 말을 했지만 그 뒤 새언니는 수시로 집에 와서 놀다 가곤 했어요. 새언니가 자주 집에 오자 아빠는 더욱더 새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마치 다른 사람 마냥 변해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게 이제는 아빠가 주방도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건데요. 평생을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큰소리치던 아빠가 그토록 변한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엄마와 저는 새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새언니는 정말 천사가 따로 없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엄마를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 챙기고 있어요. 여자들끼리 셋이서 영화도 보러 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도 직접 예약해서 같이 보러 가기도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에게 불우령이 떨어졌겠지만 요즘은 새언니 눈치 보느라 아빠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답니다. 엄마와 새언니가 데이트를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혼자서 밥도 차려 드시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있거든요. 저 또한 새언니 덕분에 통금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새언니가 아빠에게 웃으며 말했거든요. 아버님같이 훌륭한 분 밑에서 20년 넘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아가씨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가씨가 얼마나 사리분별이 확실한데요. 전 제 동생만 보다가 아가씨 보고 있으면 똑 부러지고 착실해서 놀라곤 한다니까요. 아가씨가 아버님을 많이 닮아서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통금 시간 그거 없애버리게요. 괜찮죠, 아버님? 새언니가 어찌나 우아하고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을 하던지 결국에는 아빠가 통금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통금 시간이 없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에 아빠도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 딴에는 도움을 준 새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기에 더욱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 또한 요즘 살맛이 난다며 눈물까지 훔치시곤 하는데요. 그동안 못 누려본 것을 새언니 덕분에 누리며 살고 계신답니다. 새언니는 아빠도 잘 챙기고 있기에 우리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답니다. 항상 얄밉기만 하던 오빠였는데 요즘은 오빠한테도 엄청 고마울 뿐이랍니다. 앞으로 새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